오늘 큰 걱정을 하시던 분들이 유치원 원아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이세요. 원래 오늘 사립유치원들이 1차 휴업을 예고했었습니다. 예. 18일 하루 그리고 2차 휴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려 25일부터 5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추석 명절 연휴로 이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차 휴업이 더 큰 걱정이었는데 어쨌든 휴업은 지금 무력화됐습니다. 근데 사실 사립유치원 연합이 지금 다 한유총 이런 이름이 많이 나와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예. 이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 결국은 전국 유치원 중에 거의 한 90% 가까이 휴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세게 추진을 하다가 교육부는 여기에 또 강경 대응을 밝혔습니다. 이건 불법이다. 법적으로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니까 내부에서 좀 오락가락했어요. 교육부랑 협의를 하고 나서 휴업을 철회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휴업했다가 그 밤에 휴업은 강행한다. 교육부가 우리의 요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그랬다가 사실 어젯밤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보시면 휴업은 철회가 됐고요. 그 두 번이나 반복을 했잖아요. 네, 두번 반복했죠. 휴업 철회, 휴업 철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내부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결국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이제 강한 여론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원아들 부모들이 어쩌란 말이냐 대책도 없이 이제 이랬었어요. 저는 진짜 이런 뉴스 나오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심장이 이게 막 뛰어요. 저릿저릿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저처럼 워킹맘인 엄마들은 이렇게 되면 애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그래서 출근할 수도 없고. 오늘 기사가 대부분이 정말. 학부모들 뿔났다. 네, 네. 예? 그리고 예. 공공보육시설 확대는요.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면 안 돼요. 공공보육시설 확대하고 사립유치원들을 공공보육시설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이게 여기도 어쨌든 사립학교법에 준용되는 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주는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가야지 공공보육시설 안 된다.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없는 거예요. 당장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럼요. 어디다 맡기고 회사를 갑니까? 한 기자님 사립유치원들 가장 큰 요구사항.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 보면 이게 이번에 여론, 언론, 정부 모두가 다 지금 사립유치원의 주장이나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론들이 특히 좀 좋지 않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번복도 하고 철회했다가 다시는 정상 가동하고 이렇게 지금 수순이 밝혀졌는데 보면 이게 다 돈과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권리, 이런 많이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쪽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돈. 이게 왜 그러냐면 요구 사항을 조금 그렇죠. 요구 사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 이래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한 명에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재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라. 그러니까 더 달라 지원금을 정부에서 우리에게 먼저 이제 돈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을 현재 24%에서 40%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 더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 만들면 우리에게 올 원아들이 줄어드니까라고 해석이 되죠. 세 번째,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비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금의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고 정부가 이렇게 한다는 감사를 유예해달라.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이게 올해 9월부터는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금은 그동안 이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지출을 하거나 좀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유치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준비가 안 됐다, 싫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를 여기서 하나를 더 보태자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이제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그 사립유치원 그 원장님들이 유치원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교육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직접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유치원을 지어서 교육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우리에게 달라. 22만 원 이미 그 아이들 그 지급을 하고 지원금과는 다르게 이거는 임대료식으로 해서 별도의 형식으로 해서 달라. 항목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말로 그 원장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치원 회계에 잡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개인 원장의 비자금? 회계에 잡힐 수 있는 그런데 야. 돈이죠. 사립유치원에서 누가 그런 전략을 짰는지 그거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저도 2004년서부터 사립유치원을 누가 다 요리하시잖아요. 예, 네. 교육에 하면서 네. 하고 그런데 이번처럼 이해 안 가는 스트라이크는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요새는 이제 많이들 정보가 예. 그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이제 논파를 해주셨어요. 예. 뭐냐면 그 사립유치원에서 주장을 하는 게 국공립 유치원의 그 1인당 지원금이 거의 100만 원 돈 해주는데 예. 우리는 20만 원대밖에 안 된다. 3배 이상 우리가 적게 받고 있다 지원금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리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꼼꼼히 살펴보면 이건 뭐 예. 정부에서도 얘기를 예. 해준 거예요. 보면 국공립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그 교사분들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을 다 합친 그런 인건비를 예. 포괄적인 정부 지원금을 얘기한 액수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의 20만 원대 그 지원금은 말 그대로 학비 있죠. 예. 예, 그 부분만 똑 떼어내서 그 교사 지급을 지원비도 한 거예요. 나가나요? 사립유치원도? 예, 교사 처우 뭐 개선비라고 해서 뭐 인건비 보조금, 담임 수당, 교직 수당, 학급 운영비 다 들어가고요. 예. 각 지자체에서 또 별도로 액수는 다릅니다만 또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까지 합산을 하면 국공립에 지원되는 지원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분석도 그러니까 나와요. 저도 그 현역 시절에 사립유치원 왜냐하면 국가가 해야 할 교육 역할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자기들 재산을 투자했고 한 긍정적 역할이 있거든요. 네.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긍정적 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다가 또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유아 교사분들의 처우가 안 좋아서 연 한 10만 원 정도 늘려달라 그래서 제가 늘려줬어요. 그리고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지원비가 국가에서 나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지원하는 22만 원 누리과정 이것만 왜 우린 증여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여론에 노출되는 순간 부정적으로 될 텐데 왜 이렇게 트리키하게 그거를 좀 약간 사기성 있게 네. 속이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 예. 내부에서 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 한유총 그 내부에서 카페에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댓글 좀 우리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좀 가서 열심히 좀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못된 것만 배워서 예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원금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납입금이라고 해서 맞아요.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더 받아요. 네. 그럼 뭐 지역별로 뭐 유치원별로 다른데 30만 원, 40만 원, 뭐 많게는 5, 60만 지금 원까지 22만 원 있습니다. 주는 건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누리 지원금이 누리과정. 맞습니다. 예, 예, 누리과정 시설 지원금. 지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뭐 유아 그러니까 한 명당 그렇죠. 예, 유아 예. 한 명당 그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유 한 명당 그 학부모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를 들어 우리 유치원에 네. 20명입니다. 20만 원을 그 유치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학비인데요. 예. 학비인데 이게 그 학부모를 거쳐서 그 유치원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거를 정부에서 예. 다 일괄적으로 예, 하기 예, 때문에 예.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렇죠. 돈이 아니고요. 예. 카드가 있으면 예. 그 카드를 예. 내요. 그럼 그걸로 예, 결제가 아이사랑 되면 카드인가요? 아마 뭐 아이사랑 예, 카드. 그 카드로 하기 아. 때문에 그거는 투명하게 투명하게 돼 되는데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추가로 받는 납입금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개별 활동, 많이 있어요. 식비, 뭐 예. 교재 교구비, 그러니까 명목을 붙이면 붙이는 대로 다 나오는 교재비에서도 돈인데 많이 받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비용들을 카드로도 결제가 안 됩니다. 다 현찰. 다 현찰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이거는 현찰로 주세요 하면서 아예 전용 봉투를 만들어서 주는 유치원도 있어요. 그런 걸 신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학원에서 카드를 받지만 2000년 그 들어오면서 학원에서 카드 안 받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학생들 가면 카드 안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연 매출이 1억이면 한 3천, 5천을 이렇게 축소해서 신고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현금 카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카드는 높죠.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은 절세도 아니고 탈세거든요. 소득 있고 돈이 옮겨가는 곳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럼요. 예. 그래야지 투명한 사회가 되고 그 돈 모아갖고 복지에다 쓰고 그러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 그 유치원 납입금이나 교급이 이런 거 카드 안 받으면 당장 국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카드 안 받는다고. 그 학부모들이요. 근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분들은 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익명으로 신고하면 돼요. 이번에도 동의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휴업을 하겠다. 근데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해주면 그 여론이 예.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동의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노라고 해줄 수 있는 학부모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가는 유치원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CCTV 누가 없는 데서 때릴까봐. 그럴 수 있죠.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아이고.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났던 거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번에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실제로 단말기조차 설치가 안 된 곳이 절반 넘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게 이 카드 결제만 안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치원은 아이들한테 휴지도 가져와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쓸 걸 돌아가면서 휴지도 가져와라. 뭐 세정제, 손 씻을 수 있는 소독제 이런 것들도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우리가 너무 또 이제 이거 스트라이크하고 이 여론이 안 좋다 그래서 네.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유아학교거든요. 지금 이제 사립학교법에 들어왔어요. 이게 네, 네. 2000년도 12월 9일 대표 발의 정봉주 사립학교법 개정.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진표 부총리가 또 재개정하자고 그 끝까지 우겨갖고 2007년인가 재개정했거든. 6년인가 7년도에. 어쨌든 그때 사립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들어왔어요. 네. 사립학교법 그 그렇습니다. 적용 대상이면 네. 이런 거예요. 투명하게. 맞습니다. 국가 예산이 22만 원인데 단 2,200원이 들어가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 투명하게 우리를 공개하면 그렇죠. 그럼 학부모들이 박수 받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나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이 그동안에 있었으면 지금처럼 역풍을 맞지는 않았을 예. 거예요. 예. 긍정적인 우리 아이들 교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은 우리가 박수를 치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렇죠. 예. 투명하지 않으면 뭐죠? 학원 원장 뒤에 배우 조정하는 1+1 순실 최. 최순실 씨도 이 사립 유치원 원장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압구정동에서 크게 했었죠. 예. 예. 제가 옛날 방문했던 거기더라고. 예. 자, 샵 1035 긴 문자 100원. 아, 이게 입에 안 붙어 큰일 났네. 짧은 문자 5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원비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돈이 보통 20-30만 원 정도. 그 사용 내역도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데 뭘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지 학부모들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22만 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요. 아이들 유치원 보내게 되면 종일반 아닌 경우에도 보통 한 40에서 50만 원쯤 들어가요. 네. 그럼 반은 학부모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투명하게 뭐 어디다 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120만 원 매출 들어오게 되면 혹은 1억 2천 매출 들어오면 다 신고하고 세금 내고 그렇게 당당하게 한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들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분들 세금 안 낸다고 하는 거 이분들 야단칠 것도 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상류층 0.1%가 세금 안 내고 맨날 빼려고 그러니까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금 더 잘 내고 많이 내는 자랑스러운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제가 별건 야단을 치는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러신지요? 방송 잡지를 했어요. 톤다운해서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 내부적인 재무 관리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깔끔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 주장이 옳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사적인 게 아니라 이제 공공 교육이 된 맞아요. 거예요. 네. 네. 유아학교라니까요. 지금 유치원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주장이 좀 엉뚱한 것이 예. 우리는 건물과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니까 국가가 세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공간 안에 공공교육의 주체자인 겁니다. 그렇죠.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는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춰가시는 교육자로서 가족이라고 생각을 보여요. 하셔야죠. 그동안 네. 돈이 막 섞여서 썼을 수 있어요. 또 때도 뭐 버셨겠어요. 유치원으로 고생 많이 하셨겠지. 요즘에 또 폭력 있다 학부모들이 이제 도끼눈 뜨고 보시면 굉장히 위축되시기도 하고 투명해지면 신뢰받게 되고 그럼요. 앞으로 네. 존경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립 그다음에 병설 단설 유치원 24%에서 40%로 늘리는데 네. 이것도 절대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유치원 가는 아이들 숫자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원 단설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데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네. 큰 경제적 피해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렇죠. 우리 유치원의 올해들 그 국공립에서 다 뺏어가는데 국공립 선호도가 높잖아요, 학부모님들. 국공립 생긴다고 하면요 그 주변에서 막 집회하고 사립 네. 유치원 분들이 그런 모여서 것도 하는 많았습니다.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 많이 했는데 네.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지만 네.
우리 돈이 없었고 사실 사립 유치원들이 교육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돈이 없었고 사립 대학들이 대학을 맞아요. 설립해갖고 교육한 거고. 네.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역전이 됐잖아요. 네. 사립 대학이 80%, 다른 나라는 국공립 대학이 80%예요. 맞아요. 돈이 없었던 근현대사의 우리의 아픈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국가와 학부모들과 그렇죠. 여론과 조응을 해서 그렇죠. 소프트 랜딩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지. 24%에서 40% 들어가는 거 돈 더 내라 이런 그 소프트웨어 중에 이게 그 저거 뭐죠 이게 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뭐죠 이게 그 컴퓨터 하드웨어. 바이러스 중에 제일 아. 나쁜 바이러스가 랜섬웨어거든요. 랜섬웨어. 랜섬이 저거거든요. 인질이죠. 인질. 이런 학부모들 그 학생들 볼모로 한 게 랜섬 스트라이크. 이런 거안 맞네요.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자신의 생계가 아니고 조금 더 그 국민들 박수 한번 해줘. 자, 기본적인 큰아들 다니는 유치원은 월 납입금 통장 자동이체하고요. 연말 정산 다 끊어주십니다. 입학금도 없고 월 납입금도 저렴해요. 이런 원장님이 계신 네. 유치원님이 아이고. 유치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습니다. 계시죠? 잘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네. 아니, 잘하는 데도 많죠. 근데 많죠. 그렇지 않고 이른바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것을 돈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까지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우리에게 달라. 22만 원 이미 그 아이들 그 지원금과는 다르게 이거는 임대료급으로 임대료식으로 해서 별도의 형식으로 해서 달라. 항목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말로 그 원장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치원 회계에 잡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개인 원장의 비자금? 회계에 잡힐 수 있는 그런데 야. 돈이죠. 사립 유치원에서 누가 그런 전략을 짰는지 그거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저도 2004년서부터 사립 유치원을 누가 다 요리하시잖아요. 예, 네. 교육하면서 네. 하고 그런데 이번처럼 이해 안 가는 스트라이크는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요새는 이제 많이들 정보가 예. 그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이제 논파를 해주셨어요. 예. 뭐냐면 그 사립 유치원에서 주장을 하는 게 국공립 유치원의 그 1인당 지원금이 거의 100만 원 돈 해주는데 예. 우리는 20만 원대밖에 안 된다. 3배 이상 우리가 적게 받고 있다 지원금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리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번이나 반복을 했잖아요. 네, 두번 휴업, 반복했죠. 휴업철에 휴업, 휴업철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내부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이 결국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이제 강한 여론이 많았어요. 예. 그러고 이제 원아들 부모들이 어쩌란 말이냐 대책도 없이 이제 이랬었어요. 저는 진짜 이런 뉴스 나오면 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막 그 뛰어요. 저릿저릿해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 이렇게 저처럼 워킹맘인 엄마들은 이렇게 되면 애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아이, 그래서 출근할 수도 없고. 오늘 기사가 대부분이 정말. 학부모들 뿔났다. 네, 네. 예? 그리고 예. 공공보육시설 확대는요,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면 안 돼요. 공공보육시설 확대하고 사립유치원들을 공공보육시설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이게 여기도 어쨌든 사립학교법에 준용되는 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주는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가야지 공공보육시설 안 된다.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보장해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없는 거예요. 당장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럼요. 어디다 맡기고 회사를 갑니까? 강 기자님 사립 유치원들 가장 큰 요구사항.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 보면 이게 이번에 여론, 언론, 정부 모두가 다 지금 사립 유치원의 주장이나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론들이 특히 좀 좋지 않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번복도 하고 철회했다가 다시는 뭐 정상 가동하고 이렇게 지금 수순이 밟혀졌는데 보면 이게 다 돈과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권리, 이런 그 많이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쪽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어떻게 돈. 보면 돈. 이게 왜 그러냐면 요구 사항을 조금 그렇죠. 요구 사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 이래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한 명에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재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라. 그러니까 더 달라 지원금을 정부에서 우리에게 먼저 이제 돈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을 현재 24%에서 40%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 더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 만들면 우리에게 올 원화들이 줄어드니까라고 해석이 되죠. 세 번째,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원비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금의 재무 회계 규칙을 개정하고 정부가 이렇게 한다는 감사를 유예해달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얘기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이게 올해 9월부터는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지원금은 그동안 이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지출을 하거나 좀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이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유치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준비가 안 됐다, 싫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를 여기서 하나를 더 보태자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이제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더 달라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그 사립유치원 그 원장님들이 유치원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교육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직접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유치원을 지어서 교육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큰 걱정을 하시던 분들이 유치원 원아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이세요. 원래 오늘 사립유치원들이 1차 휴업을 예고했었습니다. 예. 18일 하루 그리고 2차 휴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려 25일부터 5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추석 명절 연휴로 이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차 휴업이 더 큰 걱정이었는데 어쨌든 휴업은 지금 무력화됐습니다. 근데 사실 사립유치원 연합이 지금 다 한유총 이런 이름이 많이 나와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예. 이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 결국은 전국 유치원 중에 거의 한 90% 가까이 휴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세게 추진을 하다가 교육부는 여기에 또 강경 대응을 밝혔습니다. 이건 불법이다. 법적으로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니까 내부에서 좀 오락가락했어요. 교육부랑 협의를 하고 나서 휴업을 철회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예, 휴업했다가 그 밤에 휴업은 강행한다. 교육부가 우리의 요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그랬다가 사실 어젯밤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보시면 휴업은 철회가 됐고요.